안녕하십니까. 경영통계학 최정일입니다. 오늘은 제6주차 1교시 베르네이 분포와 이항 분포 공부하겠습니다. 첫 페이지가요. 베르네이 분포예요. 베르네이 시행의 특성. 첫 번째, 각 시행은 성공과 실패, 상호 배타적인 두 사건으로 결과가 나타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보니까 상호 배타적인, 앞서서 공부한 내용 또 나오죠. 독립적이라는 얘기예요. 서로 겹치지 않는다. 종속적인 게 없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에 대한 사례는 뒷장에 나오니까요. 바로 다음 페이지에 또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시행에서 성공 확률과 실패 확률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아요. 한 번 성공 확률이 70%면 끝까지 70%라는 얘기입니다. 각 시행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며 통계적으로 서로 독립적이에요. 베르네이 시행의 사례, 이 사례를 통해서 무슨 말인지 앞선 내용들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요. 동전 던지기에서 앞면 또는 뒷면이 나타날 확률 각각 50%죠. 한 번 앞면이 50%면 아마 계속 50%란 얘기예요. 중간에 바뀌지 않아요. 수사위 던지기에서 짝수 또는 홀수 눈이 나올 확률 마찬가지예요. 짝수 눈이 나올 확률이 50%면 처음부터 끝까지 50%란 얘기예요. 또 남자아이 또는 여자아이의 출생 확률 이 또한 50%겠죠. 남자의 확률 50%, 여자의 확률 50%면 끝까지 50% 중간에 변하지 않는다. 컴퓨터 품질 검사할 때 우량품 또는 불량품이 나올 확률, 우량품이 99%, 불량품이 1% 또한 이 확률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고, 선거에서 당선 또는 낙선될 확률 마찬가지, 바둑돌에서 흰돌 또는 검은돌이 나올 확률, 이건 반반이네요. 면접 시험에서 합격 또는 불합격의 확률 뭐 겹치지 않죠. 너는 합격도 아니고 불합격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얘기는 없잖아요. 그렇죠? 합격 아니면 불합격 둘 중에 하나입니다. 흰돌 아니면 검은돌 역시나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겠죠. 넘기겠습니다. 베르네이 확률 변수의 기대값과 분산, 베르네이 시행 실험 결과로 인해 가지고 단지 두 가지 종류의 결과만을 얻을 수 있는 시행, 그게 베르네이 시행이에요. 앞서 봤죠? 남자아이, 여자아이, 성공이냐 실패냐, 당선이냐 낙선이냐, 까만 돌, 흰 돌, 짝수, 홀수, 앞면, 뒷면, 합격, 불합격 딱 두 가지 결과만 나올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번 결정되면 끝까지 그 확률이 끝까지 유지된다 그런 내용이에요. 어려운 게 없죠? 아주 쉬워요. 이번에는 베르네이 확률 변수의 기대값과 분산, 평균과 분산 그 이야기예요. 평균과 분산을 구해보자. 이 확률 분포표가 나왔어요. 앞서 한번 공부했었죠. 확률 변수 x가 성공이면 1이고 실패면 0으로 놓는 거예요. 성공의 확률은 p가 되는 거고 실패 확률을 1-p가 되겠죠. 왜? 두 개 합치면 1이니까요. 성공이 p면 내가 성공할 확률이 70%면 실패할 확률은 30%가 되겠죠. 성공 확률 90%, 실패 확률 10% 바로 그 이야기예요. 여기까지 뭐 어려운 걸 없을 거예요. 확률 변수 x구 다 이것도 앞에서 공부하지 않았나요? p는 확률 변수 x가 2일 때 이걸 사실 f 이렇게 표시하는데 예, 요 p라고 그랬는데 제가 정정할게요. 이제 눈에 띄네요. 베르네이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표를 작성해 보면 실패할 경우 확률 변수 값은 0이 되고 그 확률은 마이너스 p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확률 변수 값이 0일 때 실패일 때는 1-p고요. 반면 성공할 확률 변수 값은 1이 되고 성공은 그 확률은 p가 됩니다. 그런 얘기고, 베르네이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표를 이용하여 확률 변수의 평균과 분산을 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이 확률 분포표를 가지고 이제는 평균도 구해보고 분산도 구해보자 그런 얘기예요. 평균도 구해보고 분산도 구해보자 그런 얘기니까요.
요 분포표 자세하게 보시죠. 넘어갑니다. 앞서 봤던 분포표 어디까지 있어요? 여기까지가 분포표예요. 앞에서 봤던 거. 여기까지가 확률 변수 x가 실패 0일 때 1만에서 p, 확률 변수 x가 1일 때 p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억나시죠? 이제 평균과 분산 구해보겠습니다. 확률 변수 x가 0이었었죠? 0이었기 때문에 그 0 곱하기 p를 곱하면 이렇게 돼요. 1만에서 p죠. 0 곱하기 1만에서 p, 1 곱하기 p 두 개 다 더하면 뭐가 될까요? p가 되는 거죠. 0 곱하기 1만에서 p는 0이 될 것이고 1 곱하기 p는 p가 되겠죠. 두 개 더하면 p가 돼요. 따라서 평균은 p가 되는 거죠. 평균은. 요거 평균이라고 그래요. 평균. 이해가죠? 네. 성공할 확률이 p니까 당연히 p가 되죠. 지금까지 성공할 확률이, 지금까지 오늘까지 성공할 확률이 p였어요. 그럼 내가 내일 또 대결을 해요. 그럼 내가 성공할 확률이 p란 얘기예요.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산, 이게 분산 공식이에요. 보니까 뭘까요? 이게 편차의 제곱 곱하기 확률이에요. 1 빼기 p, 0 빼기 p의 편차의 제곱해서 확률. 얘는요, 1 빼기 p, 그래야 편차잖아요. 0과 1이 있는데 확률은, 평균은 p이기 때문에 0 빼기 p의 제곱, 1 빼기 p의 제곱 곱하기 이 확률, p를 곱해줘요. 두 개를 다 더하면 p 곱하기 1-, p가 돼요. 이걸 우리가 분산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은 p고요. 왜? 지금까지 성공 확률이 p였으면 지금도 p란 얘기예요. 평균은 앞으로도 p고요. 분산은 p 1-, p를 우리가 옛날에 고등학교 때 q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pq 이렇게 불러요. 페이지 넘길게요. 이번에 베르누이 확률 변수의 평균과 분산, 앞에서 우리가 구했던 표에서 구했던 거를 식으로 만들어 온 거예요. 같은 얘기예요. 식으로 하면 평균은 p가 나올 것이고 분산은 세타 제곱은 p 곱하기 1-, p, 앞에서 표로 했던 거 그 과정들이니까요. 그러려니 하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더 머리 아프니까요. 결과만 보시면 돼요. 평균은 p, 분산은 p 곱하기 1-, p인데 고등학교 때 우리가 1-, p를 q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수학 시간에 잠결에 들었는데 pq 하는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pq 뒤에 나가면 이제 이항분포에서 mpq, mp, mpq 아마 잠결에 뭔지는 몰라도 아마 들은 바가 있는데 그게 이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평균은 p, 분산은 pq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훌륭합니다. 이제 예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이해도를 더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예요. 이창호 선수의 승률이 80%, 다시 말해서 P가 0.8이란 얘기예요. P가 0.8. 지금까지 80%란 얘기예요. 이번에, 내일, 다음에, 오늘 오후에, 오늘 저녁에 이창호 선수가 이길 가능성과 분산을 구하세요 라고 돼 있어요. 구해보죠. 여러분들이 아마 여기까지는 쉽게 할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분포표니까요. 분포표. 이기는 것을 이기면 확률 변수 x를 1이라고 그러고 지는 걸 0이라고 그래요. 이길 확률이 80% 0.8이고요. 질 확률은 0.2가 되겠죠. 여기까지는 다 아는 바들이에요. 그럼 평균을 구하면 어떻게 해요? 0 곱하기 0.2, 0이 되죠? 1 곱하기 0.8, 0.8이 돼요. 두 개를 더하면 0.8이 돼요. 이게 뭐라고요? 평균이에요. 기대값, 평균. 다시 말해서 어제까지 확률이 80%예요. 그럼 오늘 이후에는 내가 이길 확률이 80%라는 얘기예요. 이제 분산을 구해보죠. 이건 뭐라고 그랬죠? 편차, x값과 평균과의 차이 0 빼기
0 빼기 1.8 펜이 멈춰서 그래요. 0 빼기 0.8 그 다음에 1 빼기 0.8 이렇게 나왔어요. 요건요 편차를 제곱해 줘야 되겠죠. 얘를 제곱 그거 다 알죠? 그럼 얘는 또 뭐랑 곱해줘요? 확률이랑 곱해요. 이렇게 곱해줘요. 요거죠. 얘는요 얘랑 곱해줘요. 이렇게. 그럼 요게 나와요. 두 개 다 더하면 0.16이 나와요. 따라서 평균은 0.8이고요. 분산은요 0.16이 나와요. 다시 말해서 평균은 앞에서 얘기했죠. 평균은 확률하고 똑같다 그랬죠. 0.8. 분산은요 PQ 곱하기 Q 0.8 곱하기 0.2가 되겠죠. 그럼 0.16이 되죠. 이렇게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베르누이 분포라고 해요. 이제 이항 분포 공부할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베르누이 분포 공부했죠. 베르누이를 공부한 이유는 베르누이가 중요한 것도 있겠으나 이 이항 분포를 공부하기 위해서 요거를 공부하기 위해서 베르누이를 미리 여러분들이 맛보게 한 거예요. 실제로 공부하는 건 뭐죠? 우리 6장 1교시에서는 이항 분포를 공부하는 거예요. 내용 보죠. 여러 개의 베르누이 시행 결과의 합을 변수값이라는 확률 변수를 이항 확률 변수라 하고 이 변수의 분포를 이항 분포라 한다. 이항 분포의 모양은 개별적인 베르누이 시행에서 성공할 확률과 시행의 수 n에 따라서 결정된다. 성공할 확률을 파이라고도 하고요. p라고도 해요. 뭐 서로 뭐 이렇게 겹치게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p 또는 파이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려움 없으니까 통과. 이제 이항 분포의 정의와 특성이에요. 이항 확률 변수의 값은요. 여러 개의 베르누이 시행 결과의 합이에요. 즉 이항 확률 변수는요. 베르누이가 여러 개 겹친 거예요. 앞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베르누이는 딱 한 번밖에 시도 안 하잖아요. 동전 한번 던지는 거. 그쵸? 이항 확률 변수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베르누이 시행은 상호 독립적이다. 이항 확률 변수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베르누이 시행에서 성공할 확률은 모두 동일합니다. 같은 얘기예요. 이야기가 이항 분포의 정의와 특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앞에서 우리가 베르누이 사례를 봤듯이 이항 확률 시행의 어떤 사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베르누이는 딱 한 번 던졌죠. 근데 이항 분포는 10번, 개수가 여러 번이에요. n번이 나와요. 동전을 10번 던지는 경우 앞면이 7번 나올 확률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근데 동전 각각에는 앞면이 50%죠. 각각은 50%인데 10번 중에 7번이 나올 확률을 물어보는 거예요. 주사위를 10번 던졌을 때 짝수는이 모두 10번 나올 확률. 그러네요. 네. 이게 그럼 3번 되겠고요. 4번 되겠고요. 5번 되겠어요. 제가 검토할 때는 못 봤는데요. 수업할 때 이게 나타나네요. 쏘리. 원래 그런 거죠. 주사위를 10번 던지는 경우 짝수는이 10번 모두 나올 확률. 신생아 10명 중에서 남자애가 3명 나올 확률. 컴퓨터 10개 품질 검사에서 불량품이 1개 나올 확률. 바둑돌을 10번 선택하는 경우 흰돌이 8번 이상 나올 확률.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항 분포, 이항 확률 시행의 사례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항 분포의 확률 질량 함수, 성공 확률이 p인 베르누이 시행을 반복해서 n번을 시행하는 경우 성공한 횟수를 변수값으로 하는 이항 확률 변수 분포의 확률 질량 함수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저도 이런 확률 질량 함수니 확률 분포 함수니 저도 기억 안 해요. 안 하고 그냥 여러분들은 베르누이 분포, 이항 분포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어려운 게 없죠.
이항 확률 함수의 공식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익혀두면 좋죠. 눈에 익혀두면 뭐 나쁠 건 없어요. 이렇게 있네. 이렇게 공식은 이렇게 쓴다. 요거를 이렇게 다시 또 어떻게라고 또 쓸 수 있는 거죠? fx라고 쓴다고 이야기했었죠.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이걸 fx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fx로 쓰든지 이렇게 쓰든지 같은 말이에요. n번을 시도했는데 성공 확률이 한 번도 성공 못했어요. n번을 시도했는데 빵이에요. 성공이 빵이고 실패가 n번이란 얘기죠. 한 번 성공했어요. n번 시도했는데 한 번 성공했어요. n번 시도했는데 성공이 한 번이고요. 1이에요. 성공이 한 번이고 실패가 n-1이고요. 성공이 두 번 했어요. n번 중에 두 번 성공했어요. p의 2제곱 1-p의 n-2제곱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n번 시도했는데 n번 모두 성공했어요. n번 시도했는데 n번 모두 성공했어요. p의 n승이고요. 1-p의 n 빼기 n 0이죠. 0승되는 거죠. 0. 0입니다. 라고 쓰면 돼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일반 함수에 x번 n번 시도했는데 x번은 성공했어요. n번을 시도했는데 x번 성공했어요. 성공 확률 x번이고요. 실패 확률 n-x가 되겠죠. 이걸 우리가 일반항이라고 그래요. 요 일반항. 그래서 여기에 식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일반항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일반항. 아, 여기도 x가 이렇게 있는데 왜 이렇게 검토할 때는 안 보인 게 지금은 잘 보이나 모르겠어요. 수업할 때는. 네. 요거를 이렇게도 쓸 수가 있고요. 이렇게 공식화 시킬 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쓰는 겁니다. 성공 확률 뭐 스몰 n 이렇게 쭉 볼 수 있죠. 공식 한번 쭉 살펴봤어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다. 이항 확률 함수 확률 분포를 이항 분포를 하고요. 이렇게 표시해요. 이렇게 b n번 시도해서 성공 확률을 p 파이라고 했는데요. p라고 해도 관계없다고 이야기했죠. 그럼 이거를 b가 있으면 이항 분포라고 그래요. 이항 분포란 말은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 그래서 바이. 이 바이 하면 여러분들이 뭔가 생각하는 거 없어요? 바이? 이 바이란 말은 이 bi란 말은 접두예요. 한국말로 치면 접두어. 두 개란 얘기예요. 둘. 투란 얘기 뭐죠? 네, 투. 펜이 또 말 안 들어서 잠시 썼어요. 두 개란 얘기예요. 그 바이서클. 동그라미 두 개 있어요. 뭐죠? 이게 자전거죠? 자전거. 기억하나요? 네. 그래서 원이 두 개 있는 거 바이서클. 동그라미 두 개 있다. 바이서클. 그래서 B. 그래서 이항 분포 B. 여러분들이 B 두 개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N이 있고요. P가 나오는 거예요. N번 시도했고요. 성공 확률이 P란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이제 식을 쓸 줄 알아야 되죠. N번 시도했는데 X번 성공했어요. 성공 확률이 X번이고요. 실패할 확률이 n-x고요. 이것만 딱 보면 여러분들이 일반식을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수학은 서로 기호해요. 기호. 왜? 세계 만국 공통어예요. 여러분들이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편하게 기호로 해주는 거예요. 예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보면서 그 이해도를 또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2. 동전 3개를 던져요. 앞면이 나오는 경우를 확률 변수 x라 할 때 확률 변수 x에 해당하는 0, 1, 2, 3, 4에 대한 확률을 구하세요. 3번 던지니까 앞면이 한 번도 안 나올 수도 있고 한 번 나올 수 있고 2번 나올 수 있고 또 뭐죠? 3번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바로 그 이야기예요. 또 펜이요. 제 맘 같지 않아서요. 네. 앞면이 2번 나올 수 있고 앞면이 3번 나올 수 있고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표를 보시면 확률 분포표를 보시면 0번은 앞면이 한 번도 안 나올 확률이에요. 3번 던졌는데 꽝이에요. 앞면이 꽝이고 뒷면이 3번이죠.
8분의 1. x가 1이라는 얘기는 앞면이 한 번 나올 확률이에요. 3번 던졌는데 한 번 나왔어요. 앞면이 한 번, 뒷면이 두 번. 8분의 3인가 봐요. 그 다음 페이지가 뭔가 있겠죠? 앞면이 두 번 나왔나 봐요. 요거예요. 3번 던졌는데 두 번 나왔어요. 앞면이 두 번이고요. 뒷면이 한 면이에요. 8분의 3인가 봐요. 얘는요. 앞면이 3번 모두 나왔어요. 3번 던졌는데 3번이에요. 앞면이 3번이고요. 뒷면이 꽝이에요. 확률이 8분의 1인가 봐요. 그래서 앞에서 8분의 1이 있었고 8분의 3이 있었고 8분의 3, 8분의 1 다 더하면 1이 되겠죠? 언더스탠드? 이렇게 우리가 한번 풀어봤어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죠? 이해가 됐나요? 게다가 여기가 F0가 아니라 F2고 F3인데 예, 소도를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여러분들은 다 이해하리라 믿고 알고 계실 걸로 저는 믿습니다. 이번에는 이정범 선수예요. 타율이 2할 오픈이래요. 요즘 같으면 이정호 선수 그렇게 쓰나 제가 이 책을 쓸 때는 이정범 선수가 잘했어요. 이정호 선수는 없었죠. 초등학교 다녔나요? 이정범 선수 타율이 2할 오픈이래요. 그러면 이정범 선수는 한 번 나오면 안타를 치고 갈 확률이 2할 오픈이니까 4분의 1이란 얘기예요. P가 4분의 1 그 이야기죠. 한 타석에 한 게임에 5번 타석에 들었을 때 안타수를 X라 하면 타석을 5번 타석에 들었으면 한 게임에서 한 번도 못 칠 수 있고 한 번 칠 수 있고 2번 칠 수 있고 3번 칠 수 있고 4번 칠 수 있고 5번 다 칠 수 있겠죠. 그래서 확률 변수 X는 뭐가 되겠어요? 확률 변수 X는 0, 1, 2, 3, 4, 5가 되겠죠. 바로 요거예요. 확률 변수 X는. 이걸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뭐라고 배웠냐면 정의역이라고 해요. 정의역. X값 정의 함수에서 그 Y값 fx는 이걸 뭐라고 말해요? 치역 이렇게 배운 바가 있어요. 그래도 생각 안 나나요?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X값 이렇게 해서 Y값 이렇게 했었잖아요. 뭐 건너갔잖아요. X값이 건너갔잖아요. 뭘 타고 건너가요? 함수 F를 타고 건너가잖아요. X가 함수 F를 타고 건너가면 뭐가 돼요? fx가 되겠죠? fx.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정의역, 이걸 치역 그렇게 했던 바가 있어요. 이런 걸 함수라고 그래요. f가 들어가면 펑션, f는 펑션의 약자예요. 그래서 함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다 알이라 믿어요. 항상 그래서 식을 쓸 때는 이와 같이 식을 쓸 때는 이 치역만 적으면 안 돼요. 이것만 적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 정의역까지 같이 써줘야 돼요. 정의역까지. 그래야 정답. 이해가시죠? 항상 치역만 적는 게 아니라 정의역까지 같이 섞는 거라고 제가 한 3번 얘기했어요. 시험에 낼 때 대부분 치역만 적어요. 여러분들 연습이 잘못된 거죠? 정의역도 같이 적어야 돼요. 한 50명 학생 중에 정의역까지 적는 학생들은 한 2명밖에 없어요. 왜?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안 듣는 거죠? 듣는다 하더라도 건성을 듣고 있겠죠? 시험 볼 때 까먹겠죠? 오케이. 어쨌건 5번 타석에 들었으니까 안타 칠 확률은, 안타 개수는 한 번도 못 치고, 한 번 치고, 2번 치고, 3번 치고, 4번 치고, 5번 치고. 이거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확률 변수, 확률 분포 X를 식으로 나타내 봤어요. 이렇게. 5번 타석에 들어서서 X번 안타를 쳐요. 안타 칠 확률이 X승, 안타 못 칠 확률은 5 빼기 X승.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번엔 3번 안타 칠 확률은 F3이 되겠죠. 그 확률 변수 X가 3이 되겠죠. 5번 나와서 3번 안타 쳐요. 안타 칠 확률 3번, 안타 못 칠 확률 2번. 계산하니까 약 8.8%. 이정범 선수가 오늘 게임에서 안타 3번을 칠 확률은 약 8.8%라는 얘기는 11번 나와서 한 번 정도, 11게임 중에서 한 게임 정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날은 로또 당첨된 날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넘길게요. S대학교 전체 학생들의 흡연율이 20%래요. 흡연율이 20%, P 0.2, 구름 과자. 흡연율이 20%라 한다.
경영학과 학생들 중에서 임의로 10명을 뽑았는데 그 중에서 3명의 학생이 흡연을 하는 학생일 확률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예요. 바로 이거겠죠. F3을 찾아야 되겠죠. 10명 중에서 3명을 찾는 거죠. 근데 흡연할 확률이 0.2죠. 0.2. 0.2가 3명, 앉힐 확률이 7명.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제 딱 보자마자 식을 쓸 줄 알겠죠? 여기 뭐 일반항도 다 있고요, 여러분들. 이제는 뭐 다 알리라 믿어요. 믿습니다. 이렇게 해보는 거겠죠. 계산해보는 거예요. 계산 쭉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온 거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이 쭉 나왔어요. 하다 보니까 0.2013. 그 담배 피는 확률이 20%인데 10명 중에 2명이 담배를 피고 있는데 제가 임으로 3명을 골랐어요. 임으로 10명을 골랐는데 그 중에서 담배 필 확률이 2명이 아니라 3명일 확률은 20%라 그런 얘기예요. 야, 20%. 뭐 문제 자체가 여러분 이해 못하는 건 아니겠죠? 그렇다는 얘기예요. 크게 어려움이 없으니까 통과. S대학교 바로 같은 문제인데 앞에서는 제가 계산 문제를 했죠. 계산을 했죠, 직접. 근데 여러분들 교재에 적어줄게요. 교재, 여러분 책, 교재 맨 뒷장에 보시면 뒷장 맨자까지 써줄게요. 맨 뒷장에 보시면 표가 있어요. 뭔가 표 같은 부록이 있어요. 거기에 표가 한 5가지 표가 있나요? 정규 분포표도 있고 몸포, 뭐 포화서 몸표가 있고 쭉 있는데 이항 분포표를 찾아보세요. n이 10이 나와요. n이 아마 1부터 시작할 거예요. n이 10이 나올 거고 p가 0.20이 있어요. n이 10이고 p가 0.20을 찾으셔야 돼요. 이거는 p가 0.15라는 얘기고 p가 0.10, p가 0.25, p가 0.3이라는 얘기인데 지금 흡연 확률이 20%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p 0.1을 찾으시면 돼요. 또 이거는 확률 X변수가 0, 0, 1, 2, 3, 4예요. 여러분들은 1을 찾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나온다 그 말이겠죠. 0.3020 이렇게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돼요. 어려움 없으니까 통과. 그 확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분포표만 있으면 굳이 계산하지 않아도 이미 계산되어 있는 거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공부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잘 돼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예제 5번 이종범 선수는 시합 전 프리배팅에서 홈런 칠 확률이 3할이다. 프리배팅 뭐냐면 실전 게임이 아니라 시합하기 전에 연습 게임 몸 풀 때 그때는 연습 투수들이 공을 잘 던져주기 때문에 그 10번 중에 3번은 홈런 친다 그런 얘기예요. 10번의 프리배팅을 할 경우에 홈런을 3개에서 5개 정도 칠 확률을 구하세요. 평소 한 3개 치는데 그래도 한 3개에서 5개 그 얘기는 뭐죠? 3번 칠 확률 구하고 4번 칠 확률 구하고 5번 칠 확률 구해서 다 더하면 되죠. F3 더하고 F4 구하고 F5 구해서 다 더하란 얘기예요. 가시죠? 요거예요. F3, F4, F5를 구하란 얘기예요. 이항 분포표에서 찾으면 되겠죠. n이 10이고요. p가 0.3이고요. x가 홍주변에서 x가 3, 4, 5를 찾으면 되잖아요. 어려움이 하나도 없다. 기억하시죠? p가 0.3이고요. n은 10이고요. 확률변수 x값을 3, 4, 5 찾으면 되잖아요. 표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서 0.5698. 요거는 아마 뒷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겠죠? 한 페이지에. 지금 페이지에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이 표는 뒷장에 놔뒀을 것 같아요.
제가 확인했거든요. 뺐네요.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고 한번 찾아보시면 돼요. 제가 잠시 멈춘 다음에 여러분들은 교재를 보고 이항분포표 찾아가 가지고 n이 10이고 p가 0.3이고 그 다음에 항지변수 x값 3, 4, 5 값을 찾아서 더하시면 됩니다. 한 번만 해보세요. 근데 수업 시간에도 하라고 그러면 안 하는 학생도 많은데 온라인상으로는 네, 걱정은 좀 되네요. 이항분포 형태입니다. 커피 한잔 마실게요. 이항분포 형태인데요.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어요. 어디서 많이 본 형태죠? 앞에 정규분포 배웠던 형태 같아요. 10번 시도하는데 성공 확률이 0.5란 얘기죠. 그럼 가운데가 가장 볼록하겠죠. 가운데가 볼록하겠죠. 0.5가 여기겠죠. 그 다음에 6하고 4가 있고 7하고 3이 있겠죠. 아무래도 이 주변이 많겠죠. 10번 시도하는데 성공 확률이 한 번이에요. 여기가 제일 많겠죠. 이 주변이 제일 많겠죠. 성공 확률이 10번인, 시도가 10번 했는데 성공 확률이 90%란 얘기예요. 이 주변이 많이 있는 거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항분포표의 어떤 이항분포 형태를 우리가 그래프로 한번 확인해 봤어요. 뭐 어려움 없으니까 통과. 이항분포 기대값과 분산입니다. 기대값은요, 앞에서 우리가 뭐 같은 얘기라고 그랬죠? 뭐 앞에서 베르누에서는 P라고 그랬잖아요. 왜? 한 번 시도하니까. 근데 이항분포는 N번을 시도해요. 그래서 NP가 되는 거예요. NP. 한 번을 쓰는 게 N번 시도하니까 NP. 분산은요, 앞에서 PQ였잖아요. 베르누이는. 근데 분산은 N번을 시도하니까 NPQ가 돼요. 앞서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졸다가 졸고 있는데 뭔가 누군가가 들렸어요. MP, MPQ, MP, MPQ. 아마 선생님이 이거 가르치면서 한번 따라해봐 그러면서 MP, MPQ 했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이거였어요. 뭔진 몰라도. 가시죠? 그래서 이항분표 기대값 MP 분산 MPQ 가시죠? 어려움이 없으니까 통과. 예제 6번이에요. 뭐 쉬워요. 한국이가 다니는 한반도 대학교 캠퍼스에서 네이클로버를 찾을 확률이 대략 5%래요. 0.05인가요? 0.05. 5%니까 뭐가요? 확률이요. 수학이나 통계학이란 거는요. 그 엑스레이 같은 거예요. 문학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이가 한반도 대학교 한국이가 되든 영수이가 되든 뭐 종호가 되든 아무 상관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이런 거는. 한반도 대학교 필요 없어요. 캠퍼스가 되든 뭐 공원이 되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네이클로버가 되든 뭐 장미가 되든 뭐 꿀벌이 되든 아무 상관없어요. 다 이거 의미가 없어요. 이건 문학에서 필요한 것들이에요. 문학이요, 문학. 수학은요, 단순해야 돼요. 확률 P 이것만 눈에 보여야 돼요. 5%구나. 0.05구나. 캠퍼스에서 네이클로버를 찾으려 한다. 뭔가 하는 거구나. 한 주먹에 300개 정도 클로버를 잡을 경우 그 중에 네이클로버를 몇 개냐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런 문제를 볼 때 문장이 기네? 포기 이게 아니죠. 문장이 길지만 한국이 되든 이런 문학들은 다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그냥 문학이 문학. 수학에서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수학은 그냥 엑스레이로 찍는 거예요. 좀 삭막하긴 하죠. 예. 재미는 없죠. 형용사도 없고 부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리액션도 없어요. 그냥 엑스레이 딱 찍어버리는 거예요. 확률이 0.05인데 300개를 잡으면 몇 개가 있느냐? 300개 중에서 즉 5% 0.05라는 얘기는 100개 중에 5개잖아요. 그럼 300개 중에는 몇 개일까요? 5%니까 100개 중에 5개니까 300개 중에는 몇 개가 돼요? 15개지 뭐예요. 그냥 나오는 거죠. 암산 5% 100개 중에 5개, 300개 중에 15개 땡! 괜찮을까요?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쭉 보세요. 시간 나면. 한번 P가 0.05고요. N이 300개래요. 그래서 평균을 구하니까 NP
이거는 분산, MPQ. 요거는 하나겠죠, 하나. 표준 편차니까 하나겠죠. 내가 이거 교정 볼 때는 안 보였는데 왜 지금 이렇게 보이죠? 왜 강의할 때만 보이죠? 참, 그래요. 신기해요, 그것도. 이거는 분산, 이거는 표준 편차.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려움이 없구나. 네, 15개 나오는구나. 그런 얘기입니다. 통과. 세 명의 학생이 수학 문제를 풀고 있대요. 수학 문제를 풀고 있는데, 세 학생이 각각 문제를 해결할 확률이 30%래요. 0.3. 다 필요 없어요. 이런 거 문학이니까. P가 0.3. 문제를 해결할 학생 수를 확률 변수 X를 할 때 기대값과 분산을 구하라. 그러면 한 명도 못 풀 수도 있는 것이고, 확률 변수 X는 한 명 풀 수 있고, 두 명 풀 수 있고, 세 명 풀 수 있겠죠. 어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안 그래요? 네. 세 명의 학생이 문제를 풀고 있대요. 근데 각각의 학생들이 문제 풀 확률이 각각 30%인데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확률은 한 명도 못 풀 수 있고, 한 명만 풀 수 있고, 두 명만 풀 수 있고, 세 명만 풀 수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확률 변수 X란 건 0, 1, 2, 3 각각 계산해 보면, 요거는 갑자기 뭐예요? 라고 또 질문하면 제가 할 말이 없죠. F0 뒷장에 나와. 이번엔 진짜 뒷장에 있어요. F0는 뭘까요? 3명 중에 빵이에요. 빵은 뭐죠? 문제를 풀 수 있는 확률이 빵이고, 문제를 못 풀 확률이 3이란 얘기인가요? 이런 얘기했죠. 뭐 계산한다는 얘기했죠. 이렇게. 언더스탠드? 그러면 요거는요. 이게 1이 되겠지. 1. 풀 수 있는 게 한 명이고요. 못 푸는 게 두 명이고요. 이렇게 구한 거겠죠. 그렇게 구한 식이에요. 이게. 언더스탠드? 요거 구하는 건 뒷장에 나와요. 뒷장에서 보여드릴게요. 그럼 평균은 이렇게 곱하겠죠. 1 곱하기 0.441, 2 곱하기 0.689, 3 곱하기 0.027. 그래서 다 더하면 0.9. 기대값은 3명의 문제를 풀었는데 3명 중에 문제를 풀 수 있는 기대치는 0.9. 한 명 정도는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가능성 기대치입니다. 이제 분산을 구하려고 그래요. 분산. 어떻게 구해요? 이렇게 0 빼기 평균, 1 빼기 평균, 2 빼기 평균, 3 빼기 평균, 여기에 제곱, 이놈 제곱, 얘 제곱, 요거 제곱, 그럼 요거하고 확률하고 또 곱해주면 얘 각각 이렇게 나와요. 그쵸? 다 더하면 0.63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얘는 뭐라고 그랬죠? 0.9는 MP 3 곱하기 0.3 MP. 0.63은요 3 곱하기 P Q 하면 0.64 나오나 봐요. 이해가죠? 그래서 기대치는 MP, 분산은 MPQ 이렇게 구하면 돼요. 여러분들은 공식으로 그냥 하면 되겠죠. 앞에서 여러분들이 혹시 했던 문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아까 x가 0일 때 0.343, 1일 때 0.441, 2일 때 0.189, 3일 때 0.027 이 공식대로 집어넣은 거예요. 3명이 시도했는데 전부 다 못 풀 확률, 풀 확률 빵, 못 풀 확률 3승 하니까 0이 나오는 거죠. 어려움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구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번에는 또 대학생이 토익시험에서 800점을 넘어야 된대요. 대학생이 토익시험에서 800점을 넘어야 합격한답니다. 합격할 확률이 25%래요. 합격할 확률이 25%, 4분의 1이네요. 그렇죠? 이래요. 5명의 학생이 시도하는 거예요. N이 5예요. 몇 명이 합격할 것이냐? 그럼
그럼 X는 뭐예요? 몇 명 합격하냐? 한 명도 안 하고, 두 명, 한 명, 빵번, 한 명, 두 번,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이 나오겠죠. 확률 변수 X 몇 명이 합격하느냐? 빵명,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이라 그 말이겠죠? 바로 그거예요. 어려울 게 없잖아요. 응시할 학생 수 5, N이 5고, P가 0.25예요. 그러면 기대치는 NP를 곱하면 1.25명, 한 명 내지 두 명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한 명이 합격할 확률이 높다 그 말이겠죠. 분산은요, NPQ예요. 0.9375 이렇게 나와지네요. 다시 말해서 이게 또 이야기 길어지는데 시간 많이 됐고, 평균이 1.25예요. 1.25. 그럼 0.9375 빼주면 뭐가 되죠? 빼주면 약 0.3이 되겠죠? 더해주면 몇 명이죠? 2.1이 되겠죠? 그되죠? 이 안에 들어갈 확률이 한 67% 된다는 얘기예요. 빵명에서부터 2명까지 붙을 확률이 67%라는 얘기예요. 빵명에서 2명까지가 67%는 될 거다 그렇게 보는 거죠. 앞에서 경험법칙에서 나온 그걸 활용한 겁니다. 확률 분포표를 보고 한번 확률 분포표를 가지고 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계산한다면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이거 가지고 시도하는 거겠죠. 이거 가지고 처음에 한 명도 합격하지 않을 확률, 한 명 합격할 확률, 두 명 합격할 확률, 세 명 합격할 확률, 네 명 합격할 확률, 다섯 명 합격할 확률. 앞에서는 공식으로 계산한 거고 이번에는 확률 분포표를 가지고 공식을 이용해서 풀어보는 거고 그래요. 여러분들 연습 삼아 해보는 거예요. 이건 또 어떻게 계산했어요? 또 물어보고 싶어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다섯 명 시도했는데 빵이에요. 합격할 확률이 4분의 1인데 4분의 1이 빵이고요. 불합격할 확률이 5명이란 얘기죠.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구한 거예요. 이렇게 다 구했어요. 그러면 평균은 어떻게 구하냐고요? 공식은 NP였으나 요거는 이렇게 곱할 거고 이렇게 곱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다 더해주면 1.25가 돼요. 얘는 이제 편차예요. 편차. 0 빼기 1.25, 1 빼기 1.25, 2 빼기 1.25, 3 빼기 1.25, 4 빼기 1.25, 5 빼기 1.25, 5 빼기 1.25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에 제곱이에요. 제곱. 각각의 제곱들이에요. 제곱. 요 나온 거 가지고 이렇게 또 곱해줘요. 이렇게. 확률이랑 곱해줘요. 요것들이에요. 요거 다 더해보니까 0.937가 나왔대요. 1.25, 0.937 이렇게 나왔다 그런 얘기예요. 넘길까요? 네, 이런 식으로. 이거는 앞에서 이제 분포표에 들어갔던 거 쉽게 써본 거예요. 5명 중에 3명이 합격 확률은 5명 중에 3명 합격해요. 합격할 확률 3명이고요. 탈락할 확률 2명. 계산하니까 0.0879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어려움이 하나도 없죠. 제일 많은 게 요거네요. 확률이 39%를 보니까 한 명 정도는 합격하겠구나. 39%. 2명 합격하겠구나. 26%. 한 명도 안 하겠네. 23% 나오는 거죠. 5명 다 합격 확률은 0.01 로또 복권이 나오네요. 넘겨볼까요? 이거는요. 엑셀에 풀어보는 경영 통계학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를 엑셀에서 해보는 거예요. 엑셀에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근데 문제 풀기 전에 이와 같은 지금 화면에 있는 걸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해야죠. 이것까지 해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직접 여러분들이 계산해 본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를 어떻게 하냐면요. 요거는 바이노미스트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표 있잖아요. 표 들어가 가지고 바이노미스트 찾으면
그 명령어에서 바이노미스트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노미스트 A5 빵번이 되겠죠. A5 0 적지 마시고 A5를 적으시면 돼요. 적어도 되고 이 화면을 클릭해도 되고 N, P 이 제로는 그냥 무조건 제로 적는 거예요. 폴스니까 무조건 제로 적는 거예요. 무조건 제로 고민할 것 없이 A5 N, P 제로를 입력하고 하면 0.23730가 나와요. 하나만 나오면 그 다음에 두루룩 복사하면요 쭉 나온다 그 말입니다. 얘만 계산하면 요것만 계산하면 계산되죠? 그럼 두루룩 누르면 A5가 A6, A7, A8, A9, A10 해가지고 자동적으로 쭉 계산해 준다 그런 얘기예요. 직접 해보세요 한번. 그 다음에 요거 서로 곱해주는 거죠. A5 곱하기 B5 하나만 계산한 다음에 활성화 시킨 다음에 주르륵 하면 딱 나오는 거죠. 이거 다 더하면 되죠. 1.25가 되죠. 얘는요 0 빼기 1.25 적어주면 되죠. A5 빼기 1.25를 적으셔야 돼요. 이거 여기 C11 이 칸을 적으면 안 되고 0 빼기 1.25를 적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조르륵 복사하면 돼요. 그 다음 얘를 제곱하면 돼요. 이 꺽쇠 2가 제곱이란 얘기예요. D5를 요 칸을 제곱한다는 얘기예요. 요 칸을. 그게 꺽쇠 2예요. 제곱이란 표시예요. 하나 계산한 다음에 두루룩 복사하면 돼요. 얘는요, 얘랑 곱해준 거예요. 하나만 계산한 다음에 주르륵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얘를 요 놈을 다 더해주면 돼요. 썸 해주면 0.937가 나와요. 이게 뭐라고요? 분산이에요. 표준 편차는 여러분들이 스퀘어 하면 되겠어요. 오늘 6주차 1교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